안녕하세요. 지혜독서입니다. 오늘은 제 책꽂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꽂이가 많이 비어있죠. 그러면서도 저렇게 쌓아있는 책들도 보이고요. 사실은 이 빈 공간이 아니라 들어갈 책들의 주인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재로 옮기고 있는 중인데 내일은 예전에 이용하던 그 서재로 가서 책들을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아직 다는 못 옮길 것 같고 그냥 몇 박스 정도만 가지고 올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머리 쪽 여기 위에 비어있는 곳은 뭐 필립 로스라든지 폴 오스터라든지 그런 작가들의 책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 쪽은 아멜리 노통브라든지 존 쿠시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올 거고, 이 옆에는 지금 다는 안 왔는데 까미나 카프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제일 많이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이 두 줄 위아래 두 칸이 아마 대부분 헤세의 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일 손에 닿기 쉬운 자리에 제일 많은 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헤세가 그만큼 저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문학으로 빠져들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살아서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책은 헤세의 생각과 마음과 글이 담긴 정말 살아있는 걸로 저에게 다가와온 매체이기 때문에 저에게 헤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 칸이 두 칸이 비어져 있는데, 오늘 영상은 헤세를 생각하면서 헤세의 수필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과 자연 또는 동물까지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하는 헤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수필입니다. 제목은 영혼에 대하여입니다. 욕망의 눈초리란 불순하고 비뚤어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는 곳에서, 즉 우리의 관조가 순수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사물의 영혼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내가 사가지고 소작하려 하며 벌목을 하고 거기서 사냥하려 하며 또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하는 살림을 바라본다면, 나는 그 살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계획, 걱정과 돈주머니에 대한 관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살림은 나무로 뒤덮여 있거나 살림이 젊고 싱싱하거나 아니면 오래 묵어 병이 들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살림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면 나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푸른 시면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살림은 살림이고 자연과 식물이며 또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얼굴들 역시 그러하다. 내가 두려움이나 희망, 욕구나 목적, 또한 어떤 요구를 가지고 바라보는 인간이란 인간이 아니며 그는 다만 내 욕망의 불투명한 반영인 것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는 그를 가슴 졸이며 순전히 기만적인 의문을 품은 채 바라보게 된다. 즉 그에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만스러운 사람일까? 그는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예술을 좀 이해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수많은 의문을 지닌 채 우리가 관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의 인품이나 모습과 거동에서 우리 의도에 어울리는,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점을 풀이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세상 물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심리학자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다. 이런 심리학에 있어서는 농부나 거지 또는 엉터리 변호사가 대개의 정치가나 학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욕망이 잠들고 진정한 관찰, 즉 순수한 관조와 몰두의 경지가 피어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인간이 이용 가치가 있다거나 위험스럽다, 재미가 있다거나 지루하다, 마음씨가 착하다거나 거칠다,
강하다거나 연약하다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린다. 인간은 자연이 되며 인간은 순수한 관찰을 받고 있는 모든 사물처럼 아름답고 진귀하게 된다. 왜냐하면 관찰이란 연구나 비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관찰은 우리 영혼의 가장 드높고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서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것이 몇 분간이나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의 인간들은 여느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욕망의 반영이나 풍자상이 아니라 다시금 자연이 되는 것이다. 아름답고 추악한 것, 늙고 젊다는 것, 선하고 악하다는 것, 공개적이고 폐쇄적인 것, 딱딱하고 보드랍다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대립도 아니고 어떤 척도가 되지도 않는다.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진귀하다. 어느 누구도 경멸될 수 없고 증오를 당하거나 오해될 수도 없다. 네, 헤세의 이 훌륭한 글에 덧붙일 설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이 수필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산을 바라볼 때 그거를 임대업을 한다거나 나무를 벌목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또는 그 밖에 어떤 재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본다면 온전히 산의 그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산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헤스의 삶의 태도를 많이 느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헤세는 다른 책에서도 소설을 통해서 말을 하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사람들은 다 각자 고유한 삶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감히 평가할 수 없죠. 그저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나 그래서 시기와 우월감을 갖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위의 환경들, 사람들, 그리고 모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에게는 많은 작가들 그리고 그 작가들의 책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에세이 이런 글들이,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는 예쁜 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